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입니다. 머니그램 소식에 이어서 이제 정식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니그램 소식 같은 경우는 이 굉장한 호재로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때 XRP에 대해서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차트 분석을 남겼었던 크립토 랜드마저도 굉장히 대단하다, 엄청난 성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고 한 번 더 쏠려고 하다가 이제 꺾이면서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호재인데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기 보시면 한꺼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엄청난 매수가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과매수가 되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 중에 한 가지였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름 돋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XRP 달러 롱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XRP 롱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식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마냥 여기가 그 전에 최고치였는데 이것을 갱신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아무래도 내부자들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라이 더러운 놈들아, 좀 같이 좀 알자 좀. 자, 그 다음에 국내로부터 한 가지 또 큰 호재 소식이 나왔었죠.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이자 이미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해서 크로스라는 송금 앱을 운영하고 있는 코인원이 SBI 리플 아시아와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사도 이렇게 벌써 떠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죠. 국내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 크로스를 운영하는 코인원 트랜스퍼는 SBI 리플 아시아와 국내 블록체인 해외 송금 협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SBI 리플 아시아는 일본의 SBI 홀딩스와 미국 리플의 합작사다. 코인원 트랜스퍼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자회사로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네팔, 중국 송금을 지원한다. 코인원 트랜스퍼는 SBI 리플 아시아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과 리플 간의 네트워크 지원, 블록체인 해외 송금 협업 성과 공유, 리플 해외 송금 솔루션 홍보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SBI 리플 아시아 관계자는 코인원 트랜스퍼와 SBI 리플 아시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엑스커런트를 포함한 블록체인 솔루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원 트랜스퍼가 눈치가 빠른 거죠. 아, 이 리플사의 기술이 정말 나중에 잘 되겠다 그러면은 그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 국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시장을 선점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눈치를 까고 눈치를 채고 이렇게 딱 뛰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국내에서 이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용이 허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 코인원 거래소가 이 국내 최초로 엑스래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약간 힘든 것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소액 해외 송금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는 아직까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미래는 밝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 관련된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드디어 엑스래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탄생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 특이한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IBI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고 홈페이지 상의 설명을 봤을 때는 은행 관련된 업무 그리고 비용 절감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는 무려 2016년도에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온라인 뱅킹 와이어 트랜스퍼에서 리플사의 기술로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2016년도입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밝혀진 사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마 이러한 회사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밝히지 않았지만, 발표하지 않았지만 리플사와 협력을 맺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곳들 굉장히 많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스텔라와 IBM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마이클 에링턴 캐피탈의 마이클 에링턴 씨가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최근에 IBM의 CTO인 스탠리 용 씨가 IBM을 떠나게 됐는데, 내가 읽은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 기사가 맞다면은 IBM과 스텔라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이 쫑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그 기사를 또 이렇게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분이 이제 IBM의 CTO 스탠리 웡 씨입니다. 웡인지 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용 씨로 부르도록 하죠. 용 씨인데,
이 기사에 의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또 전달을 해드렸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IBM의 블록체인 총괄이었던 제시 런드가 갑자기 IBM을 떠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제시 런드에 이어서 IBM의 CTO가 이유 없이 갑자기 떠납니다. 이 스탠리 용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용 씨를 잃어버리는 것은 IBM에 있어서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기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용 씨는 제시 런드가 IBM을 떠난 지 몇 주 후에 회사를 떠났는데, 이는 IBM 내에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부서의 담당자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IBM 측에서는 제시 런드에 관해서는 그가 더 이상 IBM에 남아있지 않다라고만 답을 했으며, 제시 런드는 나중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IBM을 떠났으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불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 제시 런드는 회사 내에서 IBM과 파트너십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텔라와 IBM 사이에 말이죠.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CEO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제시 런드는 IBM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서 좋지 않은 여운을 남겼다. 얼마 전에 스텔라 네트워크가 67분 동안 다운되었을 때 제시 런드는 스텔라 측의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 정직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서 스텔라 네트워크의 발전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었다. 한편 IBM 내에서는 스텔라 재단과 ICO, 제드 맥켈럽이 비트코인 관련된 큰 문제가 불거졌었던 마운트 곡스를 소유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후에 리플사를 공동 창립하게 됐지만은 그 당시 여자친구였었던 조이스 킴 관련 문제로 리플사의 이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을 불안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 제시 런드는 조이스 킴과 제드 맥켈럽 이 둘과 친분이 있었고, 그들이 2017년 월드와이어를 발표했을 때 IBM과 스텔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으나 발표와는 달리 월드와이어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는 없었다. 제드 맥켈럽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스텔라와 월드와이어 그리고 IBM의 관계는 튼튼하다라고 말을 했으나, 최근 용 씨의 사직은 제드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기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스텔라 재단이 항상 비영리 조직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IRS는 스텔라의 이런 요구를 받아준 적이 없다. 스텔라 재단은 델러웨이에서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신청 같은 경우는 오직 연방 정부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회사든 자신들을 비영리 재단이라 부를 수는 있지만은 실효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은 IBM의 본사는 뉴욕에 있으나 IBM과 스텔라는 왜 뉴욕의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했는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굉장히 우려해야 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는 대충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자, 제시 런드에 이어서 IBM의 중요한 블록체인 관련된 인재라고 볼 수 있었던 CTO가 떠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텔라와 IBM 측에 파트너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월드와이어 나왔을 때 전부 다 그냥 리플사 죽었다, XRP 망했다 이랬었는데, 이제 그 반대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월드와이어 그리고 리플사 둘 다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스텔라 측에 사업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또 전달해드릴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머니그램 소식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희망 회로를 폭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BM 관련된 소식이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것인데요. IMTC라고 하면서 곧 있으면은 국제 자금이동, 국제 송금, 국제 지불 컨퍼런스가 2019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위치는 영국이고요. 영국 런던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 네모칸 박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자는 영국 기반의 송금업체인 얼스폴트를 인수함으로써 비자의 힘을 신용카드 그 이상으로 발휘하며 리플사와 협력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비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자신들만의 분산 원장 기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었죠.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IBM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불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굉장히 느릿느릿한 나무늘보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얼스포트 인수를 통해서 리플사와 함께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이 행사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에서 역시 패널들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참석하고 있는 그 인원들을 보시면은 리플사, IBM 블록체인, 빗스파크, 레미톤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죠.
바로 리플사와 IBM이 함께 한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IBM은 처음에는 리플사와 함께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드 맥켈롭이 스텔라를 만들면서 이제 스텔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인데, 만약에 IBM 쪽과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리플사와 함께 협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 런드 같은 경우는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월드와이어에서도 XRP가 쓰일 수 있다. 자, 딱 이렇게 여기까지 딱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팩트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제대로 된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비자와 리플사의 관계겠죠. 자, 일단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리플사와 XRP는 머니그램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겠죠.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분 좋은 소식들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XRP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게 될 때,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XRP가 쓰여지기 시작할 때 저희는 가격도 그 가치에 걸맞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격양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옆집에서 애들이 계속 떠들어가지고 일부러 마이크에 좀 갖다 대고 말을 했는데, 불편하셨다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시거나 그냥 켜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